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영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물가 상승, 경기 악화 등의 여파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진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약속에서도 개인회생 사건 수가 많아졌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법원이 정한 절차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무조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3년 내지 5년간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것입니다. 채권자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법원이 중지하는 제도라서 공정성과 강제력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크게 소득 요건과 채무 요건입니다. 첫 번째로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어도 좋고요. 사업자여도 괜찮습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남는 금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 개인 파산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채무 요건에 관한 조건입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그리고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채무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여력이 없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개인 파산은 채무가 자산보다 많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보통은 개인회생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개인회생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서류 발급입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부터 급여 명세서, 부채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카드 이용 내역, 보험 서류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과 채권자 그리고 수입 및 지출 목록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류는 바로 변제 계획안입니다. 이 변제 계획안은 앞으로 몇 년간 얼마를 갚고 그리고 얼마를 면책받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를 기준으로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소득과 부양가족,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재산과 청산 가치, 판매 변제나 사행성 투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서류를 법원이 검토하고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개시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채권자들의 압류, 추심, 강제 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 외에는 개별적인 채권 추심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게 됩니다. 보정명령이란 신청 내용과 준비서류가 부실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정명령이 있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채권자가 변제 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 집회기를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할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채무자분들이 보통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채권자 집회기일에 채권자가 출석하는
지 여부, 그리고 채권자가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지 여부일 수 있는데요. 실무상 채권자 집회기일에 채권자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듯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변제 개혁안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인가 결정을 합니다. 인가 결정이라는 것은 법원이 변제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로 인가 결정이 사실상 개인회생 신청의 마지막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매달 정해진 금액만 잘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편파변제 유무, 사행성 투자 유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감 있게 상환하는 조건 하에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시에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재산 처분 내역 그리고 계좌 거래 내역까지 확인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가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소득을 축소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수많은 사례를 접하기 때문에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를 쉽게 알아챕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사실에 입각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시결정 이후에는 카드 사용, 대출 등 금융거래에 일정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계획을 사전에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저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채무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생 파산을 통해 탕감받는 돈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탕감받는 금액만큼 채권자, 금융기관은 손실을 입게 되고 그 금융기관의 손실은 다른 일반 시민들이 십시일반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알고 공감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채무자분들의 재기를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은 어느 사무실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을 고려 중인 분이시라면 저희 법률사무소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